안녕하세요. 두산로보틱스와 온로봇이 함께 주최하는 팔레타이징 웨비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로봇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민석입니다. 또 함께 같이 할 두산로보틱스의 이용희 과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로보틱스 이용희 과장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9월 말이 되었는데요. 하반기에 두산로보틱스에서 이 웨비나 이외에 또 할 여러 행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두산로보틱스에서는 하반기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지만 특히 이번 올로봇과 함께하는 웨비나에 저희 두산 팔레타이저를 소개하고 런칭하는 것에 가장 뜻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업으로서 몸소 체험은 하고 있는데 실제 필드에서는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시장 반응과 그 다음에 이제 그리퍼 회사에서 생각하시는 두산 로봇의 장점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온로봇 코리아 입장에서 저희 그리핑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많은 잠재 고객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실제 작업물의 무게가 15kg에서 20kg 사이의 작업물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이상의 어떤 작업 중량을 커버할 수 있는 로봇을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한 로봇을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유일한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어서 이 협업 팔레타이징 솔루션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H 시리즈가 참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웨비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떤 순서대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될지 아젠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하고 온로봇 코리아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왜 팔레타이징 솔루션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솔루션이고 어떠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지 그런 내용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팔레타이징 소프트웨어 데모라든가 혹은 실제 구현하는 동영상들을 실제로 보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장 적용 사례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전에 보내주신 여러 Q&A를 통해서 현장의 질문 사항을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산 로보틱스하고 온로봇 코리아 소개할 텐데요. 네, 과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그룹의 계열사로서 현재 국내 마켓쉐어 1위, 글로벌 탑5의 협동 로봇 제조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어디서나 이제 두산 로봇을 접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존하는 협동 로봇 제조사 중에 가장 많은 로봇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또한 많은 이제 레퍼런스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구현하고 적용 가능하다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장님, 올로봇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로봇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온로봇은 글로벌 협업 어플리케이션 솔루션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두산 로봇과 마찬가지로 협업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협동 로봇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스톱샵이라고 하는 캐치프라이즈 아래 저희의 모든 제품들을 이용해서 두산 로봇과 같은 좋은 로봇 브랜드와 같이 원하시는 솔루션을 저희가 맞춤형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핑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또 여러 워크물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핑 솔루션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산 로보틱스 제품 라인업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두산 로보틱스 저희는 협동 로봇 제조사로서 크게 A, M, H 시리즈의 3가지 시리즈를 보유를 하고 있고 각 가반 중량과 작업 반경에 따라서 총 10종의 10가지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 내에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A 시리즈와 M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고 근본 웨비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H 시리즈, 즉 고가반하중 모델도 저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장님, 그러면 올로봇의 제품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제품의 특성,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온로봇은 그리핑 솔루션을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고요. 투핑거 그리퍼라든가 쓰리핑거 그리퍼, 그리고 백큐ම් 진공 펌프를 내장하고 있는 백큐ම් 그리퍼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나 철과 같은 제품도 잡을 수 있는 좌석 그리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축 토크 센서, 포스 토크 센서를 저희가 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2.5D 비전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툴인 스크류 드라이버라든가 그다음에 샌더와 같은 프로세스 전용 툴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소개드릴 팔레타이징 전용 제품들도 리프트와 팔렛 스테이션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리핑 솔루션을 위해서 필요한 툴 체인저도 저희가 같이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기본 주제인 팔레타이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팔레타이징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팔레타이징 작업이라는 것은 화물이라든가 작업물을 팔레트 위에 쌓아 올려놓는 것을 팔레타이징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타이징 작업이 사용되고 있는 산업군은 사실 거의 모든 산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푸드 앤 베버러지 산업이라든가 기타 화학 관련된 산업에서도 이 팔레트를 이용한 팔레타이징 작업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비드-19 이슈라든가 3D 업종의 그 기피 현상에 따른 작업자 부족이 크게 요즘 대두되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중량 작업 대산물 정도 등에 따른 작업자 안전 이슈가 최근에 큰 그 팔레타이징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하던 이러한 팔레타이징 업무를 공정의 자동화 적용 수요로서 나타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로봇이, 특히 협동 로봇이 많이 각광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팔레타이징의 어떤 시스템 구성을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로봇을 중심으로 그리퍼, 그다음에 부가축,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로봇은 특성상 4자유도 이상 혹은 그 이상의 로봇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퍼는 작업물의 형상이라든가 사양에 따라 다양한 타입의 그리퍼를 선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적재 패턴이라든가 높이, 또 맞춤형 작업물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게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타이징 작업을 위한 적재물을 얼마나 높이 쌓느냐에 따라서 또 부가축이 또 필요한 게 실제 현장에서 많이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팔레타이징은 공정의 주요 고려할 사항으로 인건비 전략을 목적으로 하느냐, 혹은 생산성 향상이냐, 아니면 작업 환경을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할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작업 환경을 분석해야 되는데, 작업 환경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작업물 종류, 또 작업량, 생산 방식, 제일 중요한 예산 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팔레타이징 솔루션을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협동 로봇 팔레타이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서 팔레타이징에 대한 설명을 지사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업자가 특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해 주셔서 안전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협동 로봇의 특징인 SAFE, 즉 SAFE 순서로 제가 팔레타이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동 로봇은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또한 안전한 시스템, 다른 안전 디바이스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자와 작업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 확대를 위해 부가축 연동을 위해 좀 더 높게 적재를 할 수도 있고, 모바일 로봇과 결합을 통해 기동성을 확보해서 작업장을 움직이면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협동 로봇의 특성상 자중이 가볍다라는 점과 재설치가 가용하고 공간의 제약이 완화된다라는 장점에 따라서 작업에 대한 유연성, 작업에 대해서 적용이 쉽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팔레타이징 같은 경우 전용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티칭하고 작업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두산 팔레타이저 특징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부터 두산 팔레타이징에 대한 특징, 구성,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산 팔레타이징은 전용 소프트웨어와 로봇, 그리고 로봇이 동작하기 위한 그리퍼를 모두 포함한 팔레타이징 공정에 최적화된 표준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징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간단하고 초보자도 작업 설정, 그리고 작업에 대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게 쉽고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두산 협동 로봇의 안전성과 시스템 자체의 레이더 센서를 통한 무엇보다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산 팔레타이징 솔루션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특히나 팔레타이징 작업을 자동화하고 싶은 분이나 중량물 적재에 노출되어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노출된 작업장에서 운영을 하시거나 작업하시는 분,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공간 할애가 어려우신 분, 또한 쉽고 빠르게 도입해서 자동화에 대한 효과성을 보고 싶으신 분, 또한 자동화 도입에 대한 의지는 있으시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팔레타이징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로봇이 필요합니다. 특히 팔레타이징에 최적화된 저희 두산 로봇 H 시리즈 고가반하중 모델 최대 25kg의 가반 중량과
최장 1700mm의 자격 반경을 가지고 있는 협동 로봇이 내장되어 있고요. 또한 진공 흡착식 경량 그리퍼를 통해서 가반 중량, 즉 작업물에 대해서는 좀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가 있고, 또한 경량 그리퍼를 통해서 이송력이 30kg를 가지고 있는 그리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퍼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하네스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두산의 프로덕트인 두산 드레스팩이 적용되어 있고, 무엇보다 전용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고 초보자들도 설정 및 작업 수행이 가능한 터치 PC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리프트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레이더 센서가 전방, 좌측, 우측 세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이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단에 이동형 휠을 구성하여서 작업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면부 구성 버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튼이 굉장히 많은데요. 모든 버튼은 설정 이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기능들로 각 기능에 대해서는 우측에 보시는 설명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9번의 기타 항목인데요. 추가로 전원 인가가 필요한 전기 시설들이 있다면 전원 인가용 콘센트와 다른 이더넷 포트, 또한 로봇의 업데이트 또는 로그를 익스포트 할 수 있는 USB 포트가 추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버튼들은 국제 안전 표준 또한 CE 인증에 준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제작된 부분으로 무엇보다 안전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팔레타이징 솔루션의 장점을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대한 유연성이 무엇보다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동형 휠을 적용해서 작업 위치를 변경하고 설치, 재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툴과 부가축 등의 커스터마이징, 즉 작업 환경, 작업물의 형상, 무게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팔레트의 다양한 사이즈, 작업물의 다양한 사이즈를 설정하여 작업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팔레타이징 작업은 얼마나 많은 작업물을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냐라는 부분이 생산성이랑도 직결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가반 하중 모델, 최대 가반 중량 25kg 모델을 통해서 중량물을 핸들링하여서 적재를 할 수 있고, 리프트를 활용해서 최대 2.2m까지의 적재 높이의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등급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두산 로봇과 시스템을 통해서 IP54 등급의 강건한 로봇 및 솔루션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부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부품들이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고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합리적 가격으로 빠른 ROI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서 한번 언급드렸긴 하지만 세계 최고 안전 기능을 획득하고 있는 두산 협동 로봇과 시스템 자체의 세 방향의 레이더 센서를 통한 안전 영역 구획을 통해서 무엇보다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본 정보 입력만으로 작업 설정이 간소화되고 무엇보다 작업을 간편하게 설정,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내용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온로봇 팔레타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로봇 팔레타이저의 특징은 모듈화된 팔레트와 솔루션으로 두산 로봇과 같은 훌륭한 로봇을 완벽히 구성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관적 단계별 소프트웨어가 팔레트화 작업을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고요. 특별한 공정 지식이라든가 구체적인 로봇 지식이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로봇의 궤적이라든가 이러한 자동 최적화 솔루션을 적용해서 사이클 타임을 줄이고 장비 수명을 늘리기 때문에 ROI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일부 그리퍼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해야 하는 복잡한 그리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해야 하는 복잡한 설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빠른 설치 및 사용이 용이한 그러한 그리핑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온로봇 팔레타이저 특징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낮은 프로젝트 비용,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들이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시간이라든가 프로그래밍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짧은 리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장 10일 정도의 배송 시간으로서 솔루션을 위한 제품들을 제가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 품질들이 안전인증이라든가 국제규격 인증 등을 통해서 글로벌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 다양한 언어, 약 22개국 이상의 언어로 모든 매뉴얼과 제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팔레타이징을 선택하기 위해서 앞에도 그 두산 로보틱스 이용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이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팔레타이징에 기본적으로 팔레타이징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부가축인 리프트 백과 같은 부거째 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팔레트가 어떤 형태로 놓여지게 되고 팔레트 위치가 어딘가를 인식할 수 있는 팔레트 고정기, 그리고 로봇과 그 로봇을 활용해서 팔레타이징을 할 수 있는 그리퍼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큰 선택적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리프트 백을 좀 설명을 드리면 최대 100kg의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리프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의 H25 가바나중 로봇에다가 저희 그리퍼 더하기 작업물까지 합했을 경우 100kg 정도의 무게를 저희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최대 1.6m 높이까지 리프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로봇 높이까지 감안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2.2m 정도까지를 저희가 커버할 수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프트도 TUV 인증을 통한 세이프티 스탑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프트 백이라고 하는 이런 부가축이 왜 필요할까요? 로봇 키네마틱 및 접근 관점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상자의 사이즈라든가 팔레트의 사이즈, 그리고 작업물에 적재하고자 하는 높이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리프트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 리프트를 이용해서 협소한 공간에 많은 양의 적재물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리프트 백과 같은 부가축이 또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팔레트 스테이션은 목적이 시간을 절약하고 배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팔레트가 설치된 위치가 어딘지를 로봇과 그리퍼가 알 수 있게 구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센서를 통해서 팔레트의 위치를 같이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팔레트 스테이션을 통해서 엔저링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잠재 고객분들이라든가 SISP 파트너 사이에서도 쉽게 엔저링 시간을 줄여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제품군들 중에 팔레타이징에 적합한 제품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2FGP20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또 하나는 VGP20이라는 제품입니다. 투핑거 그리퍼에 팔렛이라고 하는 전용 용어를 쓰기 때문에 P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요. 2FGP20 같은 경우는 진공 그리퍼가 안에 살짝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이란 표현은 약 3kg 정도의 진공 펌프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슬립시트 처리를 위한 역할로서 이 진공 펌프가 작용을 하고요. 광범위한 스트로크라든가 커스터마이징 핑거팁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진공 그리퍼로 할 수 없는 형태의 작업물을 2FGP20으로 핸들링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VGP20 같은 경우는 베큐um 그리퍼 형태의 그리핑이 되겠습니다. 즉 20kg까지 들 수 있는 진공 펌프가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외부 진공 발생기라든가 외부 진공을 발생할 수 있는 기기들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요. 또 4개의 채널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채널을 분리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커스터마이징 기구물을 이용을 해서 진공 펌프의 어떤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의 적재물을 원하시는 모양 형태로 잡을 수 있게끔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TFGP20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보는 박스 상자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액체가 들어있는 물병의 어떤 벌크 제품군이라든가 혹은 플라스틱 KLT 상자라고 하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형태의 상자들, 그리고 뚜껑이 있지 않은 저런 그 오픈된 제품이 들어있는 워크물, 작업물들을 이송하거나 움직여서 파일타이징 해야 될 때 필요한 제품군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핑거팁을 다양하게 개조하게 되면은 원하시는 박스 형태라든가 모양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슬립시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진공 펌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물마다 저러한 형태의 슬립시트를 넣어서 작업물과 작업물 층별로 구분을 해서 쓰는 것을 원하시는 고객들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2FGP
VGP20 같은 경우는 3kg 정도의 진공을 만들 수 있는 진공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는 것 같은 슬립 시트를 통해서 워크몰의 각 층별로 구분을 짓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슬립 시트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진공포가 내장되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VGP20 같은 경우는 진공 펌프가 20kg까지 들 수 있는 것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A, B, C, D 채널을 저희가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그리퍼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부를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설계를 하시고 크기가 다양한 작업물을 집을 수 있게끔 구성할 수가 있어서 구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설명을 좀 추가해 주시겠어요? 무엇보다 팔레타이징의 경우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쉽고 초보자들도 편하게 저희가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두산과 올로봇에서도 장점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산 팔레타이징 솔루션에서 작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화면에서 팔레트 사이즈 그리고 박스 사이즈와 이제 무게를 입력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팔레트를 생성한 다음 박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박스는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직관적인 화면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박스를 생성하고 박스의 패턴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패턴을 각 층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체 적재를 해야 되는 층별로 동일한 박스 패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층별로 별도의 박스 패턴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 해당 작업에 대한 태스크를 저장을 하고 리프트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적재의 높이가 1.6m 이상이 되는 경우는 리프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프트 사용까지를 설정을 다 완료한 다음 해당 작업에 대한 태스크를 저장하고 메인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작업의 시작을 누르시면 팔레타이징 설정에 대한 작업이 자동으로 구현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화면상으로 로봇과 로봇 자체에 대한 상태 그리고 로봇과 연결된 주변 기기들의 연결 상태를 I/O의 연결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 설정에 대한 구현 영상을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얼마나 편리하고 쉬운지 보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지사장님 그러면 온로봇 팔레타이저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온로봇 팔레타이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로봇 팔레타이저 소프트웨어는 셀 구성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 설정들이 간단한 단계별 설정으로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팔레타이징 솔루션을 이제 시작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중에 예를 들어서 두산의 H 시리즈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로봇을 통해서 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인피드 설정이라고 해서 제품이 들어오는, 그다음에 아웃피드 설정, 슬립시트 설정, 로봇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설정들은 셀 수명 기간 동안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영구적으로 저장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피드 및 아웃피드 설정이 되겠습니다. 투산 로보틱스하고 유사하게 저희는 인피드에서 공급되는 박스의 준비 상태를 센서로부터 받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피드의 가이드 높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의 크기라든가 다음에 형태, 모양 등을 선정할 수가 있고요. 또 아웃피드라고 해서 외부로 놓여지는 형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슬립시트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층별로 간지를 넣어서 적재물의 구분을 주고 싶을 때 이럴 때 슬립시트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봇을 선택하고 로봇의 설정이라든가 홈 포지션 설정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팔레트와 업무를 위한 설정이 들어갑니다. 즉 상자 설정, 그립 설정, 팔레트 설정, 패턴 설정, 경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스의 크기, 사이즈, 형태를 다시 이어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퍼의 채널을 몇 개를 사용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힘으로 잡아 올릴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그리핑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창이 있고요. 그 다음은 팔레타의 크기, 모양, 형태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놓여지게 되고, 이러한 팔레트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적재물을 어떤 식으로 쌓을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경로 설정을 하게 되고, 이 경로 설정을 통해서 박스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쌓아지게 되는지 최종 결과물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개의 박스를 한 팔레트에 놓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40개의 박스를 원하는 패턴으로 설정을 해놓고 시뮬레이션 형태 같이 돌리면 저러한 그 박스 적재 모양까지 최종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구성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쉽게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 설정이 끝나고 나면은 팔레타이징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문제 없으면 저렇게 녹색 램프들이 들어온 상태로 팔레타이징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특징들을 실제 저희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실제 실행하는 동작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사의 소프트웨어 특징들을 실제 동영상을 통해서 잘 보실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팔레타이징 솔루션을 기반으로 실제 적용 사례 영상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온로봇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실제 호주의 멜버른에 있는 실제 고객께서 사용하고 계신 동영상이 되겠고요. 간단히 보시면 저희 2FGP20 그리퍼하고 두산의 로봇하고 같이 사용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오픈되어져 있는 작업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FGP20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었고요. 다음은 두산 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예, 두산 팔레타이징 솔루션 작업 영상입니다. 고객사 정보는 이제 대회비이기 때문에 현재 6월 달에 저희가 독일에서 전시회에서 이제 런칭했던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솔루션을 이제 좌우에 이제 팔레트 위에 저희가 적재를 할 수 있고, 앞서 저희가 특징으로 설명드렸던 리프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적재 높이를 향상시켜서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적용 사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세미나를 구성하기에 앞서서 사전 질문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했고요. Q&A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한 6가지의 질문을 뽑아봤고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질문 중에 일부는 저희 온로봇이, 또 일부는 두산 로보틱스에서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협동 로봇의 안전 기준. 이 부분은 두산 로보틱스에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협동 로봇은 국제 표준 ISO 10218-1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로봇 범주 안에 협업 기능을 만족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업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을 4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 영역을 구획을 할 수 있냐? 두 번째는 핸드 가이딩, 즉 직접 교시가 가능하냐? 세 번째는 사람을 인지해서 감속이 가능하냐? 특히 이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힘이 작용을 했을 때 로봇 시스템이 멈춰서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안전 기능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두산 협동 로봇은 이러한 이제 국제 표준에 의거하여 설계되었고, 해당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통해 인증서를 획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형태나 재질이나 크기, 중량이 다른 제품들이 최적화 적재가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형태가 다양한 그런 제품군을 동시에 팔레타이징 할 수 있는 경우가 저희 2FGP20 같은 제품을 통해서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팔레타이징 솔루션을 저희가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질이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2FGP20이나 아니면 VGP20 같은 형태에 따라서 그리핑 솔루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중량물의 무게에 따라서도 팔레타이징을 A 팔렛, B 팔렛, C 팔렛으로 구별해서 원하시는 형태의 팔레타이징 솔루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 분당 적재 가능 박스수. 이 부분은 로봇 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분당 적재 가능 박스 수는 로봇의 속도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H 시리즈를 활용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는 분당 약 6박스를 적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생산성과 ROI를 연계해서 그리퍼의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2개 또는 3개 박스를 동시에 저희가 적재하고 핸들링함으로써 생산성은 증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협동 로봇 그리퍼 및 속도 향상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온로봇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속도 향상 부분의 이런 내용들은 사실 로봇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작업물을 팔레타이징 해야 되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로봇의 이동 속도도 중요할 것이고요. 또 저희 그리퍼의 열고 닫는 형태의 그리핑 혹은 진공을 만들었다 푸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에 대해서 향상을 하거나 아니면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속도에 맞춰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로봇의 속도, 그리퍼의 어떤 픽앤플레이스 속도들을 현장 상황에 맞게 구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 혹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현장 상황에 맞게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최종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링 작업 가능한 작업물 중량.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봇의 가반 중량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저희 H 시리즈 같은 경우는
최대 25kg까지의 가반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툴의 무게를 포함한 가반 중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툴이 얼마나 경량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가반 중량을 어느 정도까지를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범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특히 두산 팔레타이징 솔루션의 경우 진공 흡착식 그리퍼가 경량형으로 설계되어 있고 해당 무게가 약 3kg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20kg 가반 중량의 모델은 최대 17kg, 25kg 가반 중량의 모델은 최대 22kg까지 핸들링 할 수 있는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요. 올로봇의 경우도 저희가 VGP20의 경우 약 3kg, FGP20의 경우 약 5kg의 툴 무게를 가지고 있어 이 부분도 15kg 이상의 작업물, 20kg 이상의 작업물을 안전하게 핸들링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제품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리퍼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로봇에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그 TFGP20이나 VGP20 같은 이 팔레타이징 전용 제품군 같은 경우는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적재물의 형태라든가 모양 또 부피라든가 재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핑거팁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품군이 어떤 것이냐에 상관없이 작업물을 선택하셔서 쓰시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특히나 TFGP20 같은 경우는 작업물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에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대략 준비한 Q&A 정도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문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웨비나가 양사가 준비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분이라든가 혹은 질문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들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엔 화면에 보이시는 저 대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어려운 시간 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두산로보틱스 이용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지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